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윤 대통령 앞으로 일종의 청구서가 들이닥칠 텐데요. 민주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전면에 내세웠죠. 소위 이채양명주,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또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등등. 자, 관련된 특검이 있을 텐데 박찬원 교수님, 다시 한번 거부권 행사하기 쉽지 않을 듯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여당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지금 거의 비슷한 의석수잖아요. 네네. 현재와 다음 국회가 뭐 야권이 특검을 발의한다. 그러면은 통과시키겠죠. 그럼 여당은 표결에 불참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럼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은 200석이 안 되니까 부결된다.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지면은요, 이때는 국민들이 거리에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막아야 돼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여당 의원들이 나서야 됩니다. 여당 의원들이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만 조금 수정해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또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거 우리가 같이 이번에는 통과시키자. 이렇게 해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먼저 야권의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지금은 불신이 굉장히 있거든요. 이러한 신뢰를 쌓으면서 대팍감 문제라든지 과일감 문제라든지 이런 민생 문제에 대한 머리를 맞대야지, 야당에 던져주는 거 하나 없이 그냥 대화하자 그러면은 해결 하나도 안 돼요. 그건 형식적인 대화제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여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정면 충돌로 나라가 결단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는 끝났고 앞으로 미래가 중요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른 후폭풍 어디까지 갈지 궁금한데요. 심경이 복잡할 두 분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 오늘 아침 메시지 직접 들어보시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서 온 힘을 함께 모아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정치에 몸을 담겠다라는 의사를 과거에 밝혔었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이 당 내에서 본인의 당권 주자 그리고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그립감을 확실히 잡고 앞으로 밝은 미래가 펼쳐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목련이 지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떠나는군요. 복사꽃이 피거나 이화꽃이 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총선을 대패했기 때문에 그 책임자로서 당연히 지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래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한 것인데, 그럼 이렇게 해서 정치권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재기를 모색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언을 하자 그러면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만약에 이런 어정쩡한 상태로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면 지금 국민의힘의 체질로 볼 때, 미루어 볼 때 한동훈을 다시 소환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다시 당대표로 추대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이런 기시감은 황교안 당대표 때랑 비슷합니다. 사실 황교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동훈과 비교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황교안의 길을 한동훈이 가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어떤 체질을 변화시키고 또 당정 관계를 그나마 좀 대등한 관계로 좀 설정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합니다. 지금 나머지 국민의힘에 잔존하고 있는 세력 중에, 인물 중에 한동훈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불려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근데 그럴 경우에 사실은 저는 이제 완벽하게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수순에서 그 출발점은 거기서 시작해야 한다라고 보고, 그래야지만
국민의힘의 체질을 바꾸고 다시 수권 정당의 면모로 변화와 혁신, 개혁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반면 이재명 당대표는 저는 이제 하나의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한 것은 조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이 조국이라고 하는 경쟁자와 그 조국을 지지하는 세력들, 그 일단의 세력을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자칫 여기서 헛발을 디디게 되면 민주당도 분화하게 되고 또 조국발 뭔가 정계 개편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면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가 하나 더 부상했다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박찬환 교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 두 분이 다시 만날 날이 앞으로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당권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주류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소위 말해서 친윤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용산과의 조율 또는 용산에 대한 제안 이걸 통해서 야권과의 어떤 그 대화의 물꼬라든지 협력의 물꼬를 튼다 그러면 아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정치로 복귀하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당의 주도권을 비주류, 지금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그 순간 한동훈은 다시 돌아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당이 하기 나름이다. 이건 마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내 전당대회 없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으면 간다는 것을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당대표 자리라고 하는 것, 또 대선 주자라고 하는 거는요, 투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투표 없이 못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 당권 행보가 한동훈의 컴백을 가능케 할 것인가 못 가능케 할 것인가, 여기에 첫 번째 기로가 될 거라고 보고 이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어요. 당 장악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리고 총선 승리도 이 정도면 더 이상 큰 승리 거두기 어려울 정도의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탄탄대로를 걷게 됐다. 물론 지난번보다 의석수가 다소 적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당시에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코로나 사태에 치러진 것이었고 이번에는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대선 지선 패배하고 일주일에 재판 3번 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 의석이면은 저는 대승 중에 대승이라고 봐요.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의 힘을 보여줬다. 물론 정권 심판론에 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권까지의 가도가 쭉 이어지는 소위 말해서 고속도로를 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요즘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소위 영수회담, 그동안 끊임없이 야당이 요구했고 대통령실과 여당, 정부 여당은 외면했는데 총선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쨌든 대통령실도 이제 야당과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으면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 측에 추진하면 회동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영수회담을 하고 싶어서 영수회담을 요구했을까?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네. 진짜 국정의 어떤 파트너로서 역할을 자임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아주 극히 일부 있을지는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정치적으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좀 더 코너에 몰고 네. 나의 정치를 좀 더 넓은 어떤 그 인식의 어떤 테두리 안으로 네네. 넣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 어떤 수사도 상당 부분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저는 작년 초에도 제가 대통령실,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이 국회와 정치를 담당하는 정무라인 쪽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네.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단둘의 그러니까 둘만의 영수회담이 아닐지라도, 형식은 다를지라도 네. 어쨌든 파트너로 인정을 하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방식의 협치와 협력의 모델을 적어도 그런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대통령이 완고하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고, 네. 저는 대통령이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보고, 영수회담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권한과 역할의 일부를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러니까 국회 제1당
정말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에게 일정 정도 넘겨주는 정도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네. 국정 운영 전체에 대한 짐을 본인이 온전히 짊어가면서 계속 욕을 먹거나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완벽히 파트너다. 내가 생각을 바꿨다. 고쳐먹었다. 이제는 민주당과 함께 가겠다. 그 대신 민주당에서 내는 대안을 내가 대폭 수용하는 대신 민주당도 조금 더 주도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일정 정도는 정치적 부담을 좀 덜면서 대국민적인 메시지는 이제는 협치의 어떤 새로운 국정 기조의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대현 평론가, 박찬환 교수 고맙습니다.